이제 매달 배당금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리고 매달 고정 수입까지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실제로 퇴직 전에 배당 투자를 통해 월 40만 500만 원 정도만 확보되면 이젠 진짜 쉴 수 있다며 퇴직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차가 지나면 슬슬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이거 생각보다 안 안정적이네. 이게 자유인가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불안해. 돈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배당금만 믿고 은퇴한 사람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배당 투자, 은퇴 후의 불편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7억 투자해서 월 500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55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김성호 가명씨는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쳐 총 7억 원을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미국의 고배당 ETF와 국내 우량 배당주를 조합해서 매달 약 5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었죠. 퇴직 직후에는 천국 같았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배당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 변동이었습니다. 2022년 말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배당 ETF 가격이 출렁였고 국내 배당주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배당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은 470만 원, 다음 달은 420만 원, 그러다 어느 달은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김 씨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죠. 이게 과연 안정적인 수입인가? 내가 평생 이걸로 살아도 되는 건가? 결국 그는 작년 말 은퇴했던 회사의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다시 숨 쉬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2. 배당금은 들어오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했어요. 62세의 박정혜 가명 씨는 배당금 생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교직 퇴직 후 국민연금과 함께 월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왔죠. 초반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티타임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쉬는 게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삶이 단조롭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에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람은요,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돈이 아니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지금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노인 대상 글쓰기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사례 3. 세금과 환율, 이 2가지가 인생을 흔들 줄 몰랐습니다. 60세에 은퇴한 이진욱 가명 씨는 글로벌 배당 ETF에만 5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배당이라 처음엔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은퇴 후 2년 세금과 환율이 그를 덮쳤습니다. 배당 소득세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령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진욱 씨는 연말정산 때 무려 7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냈고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원화로 환전되었습니다. 계좌엔 달러가 꽤 있지만 막상 쓰려니 원화로 바꾸기 애매해요. 예상했던 수입보다 체감 수입이 확 줄었어요. 지금 이 씨는 환전 시점을 조절하며 일정을 계획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는 잘했지만 생활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다시 월급이 그리워요. 배당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을까? 물론 배당 투자는 강력한 은퇴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은 변동 수입이다. 주식 가격도 출렁이고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환율, 기업 실적 등 우리가 통제 못할 요소가 많습니다. 2.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역할감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소외감과 무기력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보단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훨씬 큽니다. 3.
배당 외에도 여러 캐시카우를 준비하라. 국민연금, 소득활동, 부동산 월세, 소규모 사업 등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만이 진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마무리하며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은퇴 후 삶의 진짜 핵심을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까지 함께 챙기는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배당 투자, 은퇴자들의 후회가 주는 3가지 핵심 교훈. 1. 은퇴 준비의 착각, 배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최근 은퇴 설계를 진행하면서 배당 투자에 몰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죠. 특히 은퇴자 입장에선 노동 없이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7억 원 내외를 고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약 40만 500만 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2가지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배당은 고정소득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안정적이라고 믿는 배당은 실제로는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배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는 금리나 환율, 배당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국내 대기업 퇴직자인 김모 씨는 퇴직금 포함 총 7억 원을 미국과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해 매월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자 미국 금리 급등,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배당 수익이 300만 원대로 하락했고 그는 이대로 계속 감소하면 생활 유지가 어렵다며 결국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배당 소득이 순소득은 아니다.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6.2%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배당 상품의 경우 환율 리스크가 수익을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실질 지출 가능한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배당 투자 시 반드시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은퇴 재무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 정체성과 역할의 상실. 배당 투자,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정서적 공허함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현실은 분명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가져온 이들은 갑작스레 역할이 사라졌을 때 무기력과 우울을 겪기 쉽습니다. 퇴직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박모 씨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은퇴 설계는 수입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활동 재능 기부, 파트타임 일, 취미 기반의 소득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입 다변화가 핵심 전략. 배당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분명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세금,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배당만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입체적 수입 설계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의 최소 기반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 조정으로 최대 36%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컨설팅, 재능 기반 일자리 등으로 부분 소득 확보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유지관리비, 공실 리스크 등 고려 필요. 소규모 창업, 옥 콘텐츠 수익, 온라인 교육, 유튜브,
전자책 등은 진입 장벽이 낮은 부업 수단입니다. 이처럼 배당 수입은 노후 수입의 한 축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반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는 포트폴리오다. 경제적 은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 건강한 일상 등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당 투자는 자산을 보존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훌륭한 도구지만 불확실성과 외부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반이 되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반드시 수입 활동과 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의미든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결론.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은퇴 설계의 맹점을 드러냅니다. 배당은 좋지만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감각입니다. 노후는 다양한 수입원 의미 있는 역할의 균형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의 은퇴 설계에는 돈만 있나요? 이제는 삶까지 함께 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혹은 소박하게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다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리를 덮칠 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금 폭탄과 건보료 지옥은 정말 예상 밖의 일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죠. 오늘은 이처럼 은퇴 후 연금과 관련한 문제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의 세금 폭탄. 김씨 65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한숨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금 소득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20만 원의 연금 중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죠. 매년 약 2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세법은 냉정했습니다. 연금 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비의 일부를 뺏기는 것과 같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 사례 2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 전업주부의 고통. 최 씨 62세의 경우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남편과 함께 소소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세대주가 된 최 씨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됐고 연금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어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매달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고요? 최 씨는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 사례 3 개인연금 수령자의 예상치 못한 세금과 추가 지출. 박 씨 68세는 퇴직 전에 개인연금에 투자해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는 개인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했던 그의 자존심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소득세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연금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토대로 예상 세금을 미리 저축해 두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학습하기.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에도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득을 분산하거나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은퇴 후 고정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거지로의 이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철저한 준비가 삶을 지킨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복병을 예상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다 지혜롭게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연금 생활의 비참한 결말, 세금과 건보료가 부른 파산 스토리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연금만 믿는 당신에게 닥칠 현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일하며 낸 돈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은 은퇴 후 생활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받으면서도 얼마나 뺏길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 소득세 은퇴자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금 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은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금 받는 것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매년 연금 수령액이 약 1,2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은퇴 후 고정소득에서 세금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대책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세금을 분산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부담.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달 20만, 3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득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분리해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3.
비과세 혜택 활용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가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상승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책은 비과세 저축보험,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본 현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유. 사례 1. 국민연금 세금의 함정에 빠진 어씨. 어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연말이 되자 50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는 내가 세금 낼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례 2. 건강보험료로 생활비가 줄어든 B씨. B씨는 은퇴 후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매달 약 2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로 매달 35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식비와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족들과 외식을 끊은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사례 3.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 C씨의 지혜로운 선택. C씨는 은퇴 전에 비과세 저축보험과 ISA 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는 미리 공부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 은퇴 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궈온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잘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연금 수령 전략 세우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수령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소득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연금 외에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세금 및 연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배워야 산다. 세상은 변하고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폭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의 안락함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3억 모았는데 61세 학원 원장의 은퇴 망했다. 고백. 3억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죠. 평생 학원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교육이 잘 될 때는 돈도 꽤 모였고요. 퇴직하면서 3억 정도를 남겼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들고 병원비 걱정도 크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고 결국 은퇴 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61세 학원 원장 김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3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 모으면 충분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 후 지출 패턴, 예상치 못한 비용, 수입의 지속성 등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 원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돈 관리의 현실과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3억은 얼마 동안 쓸 수 있을까?
김 원장님의 경우 은퇴 후 예상 월 지출이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 생활비 15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경조사비 및 기타 지출 20만 원, 자동차 유지비 및 유흥비 50만 원.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20년 80세까지 동안 유지하려면 총 6억 원이 필요합니다. 3억은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예상보다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60대가 되니 허리와 관절이 예전 같지 않고 종합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임대소득 등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은퇴 전에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증가를 대비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돈이 새는 곳은 따로 있다. 김 원장님은 은퇴 후에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40대, 50대에 누리던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갔죠. 문제는 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례 1. 자동차 유지비 부담. 퇴직 후에도 중형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보험료, 기름값, 정비 비용까지 매달 50만 원 이상이 나갔죠. 학원 운영할 때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엔 부담이 컸습니다. 대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과 전기자전거 활용. 연비 좋은 경차나 리스 차량 고려. 사례 2. 여전히 비싼 식비. 퇴직 후에도 외식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 한 달 외식비만 4,050만 원이었죠. 대안. 외식 횟수 줄이고 집밥 비율 높이기.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단 관리에 대량 구매, 자급자족. 사례 3. 경조사비 앤드 가족 지출. 퇴직 후에도 주변 경조사에 신경 쓰다 보니 한 달에 2,030만 원이 경조사비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자주 주다 보니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었습니다. 대안. 경조사비 지출을 정해진 예산 안에서 관리. 가족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3. 은퇴 후에도 돈 버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은퇴 후 자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1. 온라인 강의 개설. 김 원장님은 학원 운영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월 5만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생활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사례 2. 작은 월세 수입 만들기. 퇴직 후 쓰지 않는 방을 월세로 내놓았더니 매달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자영업보다 쉬운 소규모 투자. 학원 운영하던 시절 모아둔 돈으로 배당주를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연간 3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겼죠. 4. 결론. 은퇴 후 망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 망했다라고 느끼지 않으려면 1. 생활비를 줄이고 2.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3.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3억, 이렇게 하면 20년을 버틸 수 있다. 소비 습관 바꾸기, 생활비 절반 줄이기, 자동차, 외식, 경조사비 절감. 추가 수입 만들기, 온라인 강의, 월세 수입, 소규모 투자 활용. 건강관리 철저히, 의료비 증가, 대비, 운동식단 관리. 3억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버리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작은 수입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3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예상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 이전 글에서 살펴봤듯이 김 원장님은 퇴직 후 3억 원을 가지고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만으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려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하는 법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지키는 법과 노후 재정을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 수명 증가. 은퇴 자금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과거에는 60대 후반이 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70대 초반이면 기대 수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계 근거.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로 세계 최상위권. 60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80세 이상 생존. 65세 이상 인구 중 40% 이상이 90세까지 생존 가능. 이 말은 곧 퇴직 후에도 3040년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억 원이 20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매달 250만 원을 쓰면 약 10년 만에 자금이 소진됨. 물가 상승률 연평균 3%까지 고려하면 89년 내에 자금 고갈. 결론적으로 퇴직 후 최소 6억 7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4억 원 수준의 자금으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2. 자산 인출 전략이 없으면 3억은 더 빨리 사라진다. 퇴직 후 자산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자산 인출 비율 위드드로월 레이트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3억이 아니라 10억이 있어도 빠르게 탕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 인출 전략 3가지. 4% 룰 더 4% 룰.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은퇴 자금의 4%를 인출하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3억 원을 보유한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100만 원 이하로 사용하면 30년 이상 유지 가능합니다. 문제점. 4% 룰은 고정된 생활비를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비 생활비 변동성이 크다. 한국의 은퇴자는 국민연금이 부족하고 연금 소득이 적어 4% 룰만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다. 변동 인출 전략, 베리어벌 위드드로월 스트래터지. 일정한 인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5% 인출, 경기 침체기에는 3% 인출 등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죠. 장점. 경제 상황에 맞춰 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음. 주식 배당 소득임 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과 결합 가능.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버컷 스트래터지. 이 전략은 은퇴 자금을 단기 5년 이내, 중기 515년, 장기 15년 이상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자금형 금성, 자산, 생활비, 앤드 의료비. 중기 자금 안정형 투자, 배당주, 채권 등. 장기 자금 고수익 투자 주식, 부동산 등. 핵심 포인트. 단기 자금을 먼저 사용하면서 장기 자산은 지속적으로 투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의 수명을 늘림. 3. 예측할 수 없는 노후 위기에 대비하는 법. 노후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예상치 못한 위기입니다. 김 원장님이 간과했던 부분도 바로 위험 요소 대비였습니다. 은퇴 후 흔히 발생하는 위기 상황 3가지. 의료비 폭탄. 60대 이후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 암, 뇌졸중, 치매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평균 1억 원 이상 비용 발생.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은퇴 자금이 의료비로 사라짐. 해결책. 건강보험 앤드 장기요양보험 반드시 준비.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부모-자녀 지원 부담. 은퇴 후에도 부모 부양 비용 앤드 자녀 결혼 비용 부담. 예상보다 많은 가족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됨. 해결책.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교육. 부모님과 재정 계획을 사전에 협의. 인플레이션 앤드 금리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기존 은퇴 자금의 가치는 하락.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더욱 치명적. 해결책. 배당주, 채권,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보유. 단기 저축과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운영. 결론. 은퇴 후
삶을 망했다에서 살만하다로 바꾸려면 자산 인출 전략을 세워 돈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도록 조절하자. 의료 비가족 지원 비물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자.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배당, 월세, 온라인 비즈니스 등을 찾자. 3억을 가지고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 후 진짜 중요한 전략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노후 재정을 다시 설계할 최고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던 은퇴,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시간만이 기다린다는 기대는 잠시, 정년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자산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 없이 맞이한 후회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 이야기. 정년퇴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다가옵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며 언젠가는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꿈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한 뒤엔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자립했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자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의 생활은 급격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 김 씨는 쏟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병원비와 노후에 필요한 급여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급히 자산을 정리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알바를 하며 경제적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충분한 준비 없이 연금에 의존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은퇴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2. 정신적 공허함과 사회적 고립.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오랜만에 취미생활에 몰두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외출하거나 취미 활동을 했지만 점점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박 씨는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면서 박 씨는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공허함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지 않으면 점차 고립되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 전후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이 무너진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 자신만의 농장을 시작해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씨는 은퇴 후 몇 달 만에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심각한 무릎 통증을 겪게 되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 놓은 농장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은퇴 후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체력 단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활동을 시작하며 건강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은퇴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운동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이 씨는 지금까지도 그동안의 건강관리 부족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할 일을 계획하는 것만큼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준비된 자산과 계획이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 후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만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 씨는 얻게 되었습니다. 은퇴 준비 무엇이 부족했을까? 앞서 소개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한 사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쉬우므로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 이야기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행복한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이 올 때쯤 우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험한 충격적 현실들을 다루며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어떻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은퇴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충격, 경제적 문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은퇴 후의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믿고 은퇴를 결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연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여기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가 들었고 집 수리 비용도 막대하게 나왔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급히 알바를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어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알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쌓아둔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은퇴 후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충격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공허함.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은퇴 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은퇴 후 처음엔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점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박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우울해지고 더 이상 집을 떠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사회적 관계와 업무적 성취감이 끊어지고 나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을 이어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로움이나 고립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세 번째 충격 건강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건강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농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은퇴 후 농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갖고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만에 큰 무릎 통증을 겪게 되면서 그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했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체력 단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려면 은퇴 전부터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평생을 위한 투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 사회적 준비, 그리고 건강 준비까지 이 모든 준비가 충족되어야만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 후회할 수도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겪게 될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줍니다.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준비는 단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행복한 은퇴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돈, 시간, 사람과의 관계, 건강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